와, 일단 한마디 받고 가겠습니다. 아니, 원작을 잘 가져다가 그냥 영상화에 맞는 문법으로 살짝만 각색해서 그대로 내기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니까요? 제발, 이미 인기가 있어서 영상화 한다고 하면 필모그래피 내세울 거 없는 연출이 맞는다고 해도 무려 넷플릭스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작품을 가져다 쓰는 상황이면 내가 써도 이것보단 잘 쓰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뜯어 고치고 싶을 때 그게 건설적인 발전이 아니라 만화 쪼가리보다 영상판에서 구르는 내가 더 낫다는 오만과 편견은 아닌지, 아니 오만 맞으니까 그냥 그 생각 고이 접어넣어 쓰레기통에 넣으면 안 될까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거 작가병이에요. 제발 제발 제발. 적당히라도. 어디 멀쩡한 작품을 가져다가 존윅 하위호한 찌끄레기를 만들어 놓고 원작 존중? 원작 존중? 아니, 물론 인정합니다. 원작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광장 드라마는 그럭저럭 볼만한 영상물이에요. 소환지가 나와서 정장 입고 사람들 뚜까 패고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안 볼만하겠어요. 애지간히 발로 찍지 않은 이상 평타 이상은 가죠. 와, 무슨 통돌이야? 액션씬에서 뭔 세탁기 소리가. 뭐 아무튼 용필름 물건이고 때깔이나 액션씬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라고 하는 건 포르쉐 카이엔을 기대한 사람한테 1세대 산타페 가져다주고 굴러는 가지 않냐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굴러야 가겠죠. 근데 이건 디테일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뼈대부터 물건이 달라요. 일단 웹툰의 흐름 먼저 살펴보고 드라마의 내용 살펴보죠. 웹툰을 다 보셨거나 절대 네버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보실 분들을 위한 대략의 정리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웹툰 원작을 보시길 적극 권장드리며 스포일러에 주의해주세요. 이 구간은 타임바 참고해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남기준은 15년 전 광장결투의 주역입니다. 광장결투는 정부의 묵인하에 서울을 주름잡을 일파를 가려내는 일종의 대결이었죠. 각 파에서 대리인을 내세워 결투를 벌이는 식으로 진행되었고 그중 마지막까지 이겨내어 봉상그룹에 승리를 남겨준 자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그의 동생인 기석이 경쟁 상대인 주은그룹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하자 그와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자진해서 아킬레스건을 자르고 은퇴. 현재 시점에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자부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만큼 각별한 그의 동생 기석은 시체가 되어 돌아오고 거기엔 주은 회장의 손자가 연관되어 있는 상황. 기준은 어디까지 이 일에 연관되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기석의 죽음에 연관된 사람들을 하나둘씩 찾아가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15년 전에 가장 강했던 자라고 해도 한쪽 다리 아킬레스건이 다친 데다 15년이란 세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조폭들은 그를 무시하지만 기준은 다친 다리가 무색한 싸움 실력으로 그들을 제압하며 권력이나 돈 등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자들을 찾아가 인과응보를 받아냅니다. 원래도 그런 성격이었던 걸로 보이지만 다친 다리만큼 그의 싸움법은 치졸함이 부각됩니다. 상대의 낭심을 잡거나 눈을 찢는 등 멋지다고 보긴 어려운 싸움법을 구사하는데 이 싸움법으로 다대일의 전투에서 처음에 한두 놈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겁을 먹은 나머지를 정리하는 식으로 개연성을 만들어내는 한편 기준이란 인물에 대한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묘사기도 하죠. 기준을 모르는 자들이 그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곧 펼쳐질 일방적인 구타의 원패턴의 향연에 가까움에도 이 작품에 몰입감이 떨어지지 않는 건 이 싸움 사이사이 한 번의 싸움이 끝날 때마다 조금씩 드러나는 진상과 15년 전 기준을 아는 사람들이 보이는 존경과 공포도 있겠지만 이게 누구든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가 지켜지지 않는 세상을 그 이름처럼 자신만의 기준을 관철하며 그만의 방식으로 무너뜨려가는 모습이 주는 쾌감 때문일 겁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세상에 찌들어 잊었던 낭만의 시대를 떠올리며 주변 인물들이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며 감화되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죠. 그 사람의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 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 끝내 서울의 큰 조직 두 개가 와야 되는 모습은 여러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시작처럼 수미상관을 이루는 광장결투가 한 번 더 치러지고 많은 세월이 지나고 또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 와중에도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음을 시사하며 작품은 끝이 납니다. 이야기의 핵심 논리, 전개 방식이 단순할 뿐 광장이 서사를 푸는 방식은 상당히 세심합니다.
기준의 복수는 극을 이끌어가는 중요 소재지만 그 이면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한 초인에 의해 그 질서가 재정립되는 모습 또한 작품이 시사하는 중요한 바입니다. 이 점이 중요하게 다뤄진 작품이기 때문에 기준의 원맨쇼에 가까운 작품임에도 그 끝이 기준의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어도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광장은 보통의 조폭물보단 다른 장르물과 더 비슷해요. 현대의 시대에 힘의 논리가 통용되는 곳이 조직폭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지니고 있을 뿐 시대가 중세였다면 기사문화, 무림이었다면 무협으로 변모시켜도 딱히 어색할 게 없는 작품이죠. 무협으로 비유하면 좀 와닿으실 겁니다. 정사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극도로 과열된 분위기 속에 무림명의 조율 아래 정파와 사파의 대리인을 내세운 결투가 벌어지고 정파가 내세운 당국내 초고수가 대리인으로서 승리하지만 그가 과한 권력을 갖게 될까 두려웠던 정파 고수들이 힘을 합쳐 대리인의 단전을 패해버리고 십수년이 흐릅니다.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 정파는 갖은 곤모술수가 난무하며 타락하게 되고 숨기게 지내던 당문의 고수는 신동생의 죽음에 다시 한번 무림에 몸을 담습니다. 단전이 패해진 만큼 내공은 없지만 온갖 암기와 기지를 발휘해서 싸움을 이겨내는 한편 정확한 조사를 이어나가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여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당문의 고수. 더러운 세상 논리가 아니라 단순하지만 당연한 이치를 관철해 나가는 그의 모습은 많은 무림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견고한 듯 보였던 정파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자,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어색함이 없죠. 오히려 무협에선 클리셰에 가까운 소재입니다. 이런 고전적인 클리셰 활용이 더 돋보이기 때문에 광장을 영상화하면서 그대로 드라마하기엔 내용이 부족하다는 건 작품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을 김용소설과 동급으로 두려는 건 절대 아니지만 마치 사저영웅전, 의천도롱기 등을 보면서 쌈박질만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소리죠. 광장은 인물들의 관계에서 또한 할 이야기가 많은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 남기준을 아는가 모르는가는 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구분점이에요. 이는 단순히 남기준이란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는 용도가 아니라 기준, 룰과 선을 알고 존중하던 9세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신세대를 가르는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드라마에서는 공기가 되어버린 최성철과 천혜범 씬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제 기준점으로 가르자면 최성철은 9세대, 천혜범은 신세대입니다. 태도로만 보면 분명 최성철은 악역, 천혜범은 선역이에요. 뿐만 아니라 최성철은 오너가의 아들인 금손에게 협력하고 있고 천혜범은 죽은 기석이 아끼던 수하였죠. 천혜범은 기석의 복수를 하려고 준비하다 당한 것이므로 일반 상식적으로는 기석의 복수를 하려던 기준은 동생의 복수를 하려다 안신창이가 된 천혜범과 더러운 오너가에 붙어있는 최성철을 보았을 때 누구의 편을 드는 게 맞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천혜범입니다. 최성철은 현재 권력을 쥔 검사이자 오너가의 자식인 금손에게 충성하는 게 맞을 테고요. 그런데 광장이 비범해지는 포인트는 최성철은 기준을 보자마자 예를 갖춰 길을 트고 여기까진 그렇다고 쳐도 기준은 만신창이가 된 해범을 보고도 오히려 해범을 나무란다는 점입니다. 딱딱히 굳은 표정으로 기준은 해범에게 기석이 밑에서 뭘 배운 거냐? 기석의 다음이 누구야? 너야? 라고 묻죠. 그제야 뭔가 깨달은 천혜범은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하고 기준은 위아래 없이 나대지 말고 성철의 말에 따르라며 못을 박습니다. 그 전까지 악역이 될 듯한 포스를 뿜어왔던 성철을 생각하면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위에 사람이라면 응당한 판단을 내릴 것이니 먼저 의견을 묻고 따르라. 이건 조폭식 가오로 보일 수 있는 리스크가 큰 장면이고 이는 기준의 인물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강행한 것은 진행시켜. 작가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도 이런 9세대, 신세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 이 장면뿐만이 아닙니다. 개춘식이라 불리는 김춘석은 구준에게 기준의 과거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기준이 구준의 앞에 소개되자 구준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기준의 편을 들며 이기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성철과 춘석의 모습은 돈과 권력으로도 찍어누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뜻이며 기준은 그걸 상기시키는 촉매체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지금 제가 조폭미화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마피아는 품위를 갖추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를 보고 읽어가는 건 마피아 미화라서가 아니라 픽션인 대부에서 대부만의 규칙을 소개하고 그걸 존중하는 세계관의 모습이 인상 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장의 세계에는 광장만의 룰과 선이 존재하고 남기준은 그 기준이 되는 존재라는 거죠. 표면적으론 기준이 전설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대받는 것으로 그려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진위를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죄 없이 죽었다면
어떤 존재라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기준은 명백한 기준점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현 세계의 질서에 혼란을 가져와도 춘석이나 성철은 기준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건 기준이 활동하던 9세대로 대표됩니다. 기준, 더 나아가 기준이 속했던 세대를 모르는 신세대가 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한 카타르시스를 위한 장치 이상으로 9세대와의 대비를 극명히 하는 용도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건 쉽게 설명하기 위한 구분법일 뿐 각종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이 이분법에 의해서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은과 봉선의 회장, 과거 기준과 대립했던 싸움꾼들 등 기준의 시대를 알고도 기준과 처걸지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이 구분점을 이해하고 보는 것과 아닌 것은 작품을 받아들이는 느낌에 큰 차이를 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기준의 동생인 기석이 불량 학생 무리에게 죽는 건 역시 그런 룰과 선을 아는 세대가 신세대의 쪽수 앞에 나가는 모습을 통해 왜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세대를 대표하는 게 구준이고요. 최소한 원작 웹툰의 구준은 단순히 기석을 죽인 인물이 아닙니다.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혜택 덕에 선자리에서 등장인물들을 깡패 새끼로 일축하며 뭐 대단한 듯 으스대냐며 조롱하는 이 인물은 비유하자면 접수를 굉장히 맛있게 하는 레슬러입니다. 훌륭한 선수끼리의 피와 땀이 부딪히는 영혼의 대결? 물론 멋있죠. 그런데 트래시 토크를 하며 관객들의 반감을 사고 주인공에게 호되게 당하는 모습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주는 악역도 필요합니다. 구준은 딱 거기에 맞춰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가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면 날뛸수록 기준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가 더 부각됩니다. 기준을 모른다는 점은 그 시작점이고요. 이렇게 기준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심플한 주제만으로도 한 세월은 떠들 수 있는 게 광장의 인물관계입니다. 분명 광장은 전개가 크게 굴곡지고 사건이 마구 터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드라마 7화 정도에 있어서 뽑아내기 어려운 작품이 아닙니다. 분명 작품은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거기에 걸맞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 바라보면 다소의 러프함은 있지만 광장은 단점보다 장점이 돋보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남기준이 있고요. 만약 남기준에게 조명을 비추는 대신 어떤 정치적 대립관계나 암투 등을 그려내고 싶었다면 직접 만들거나 다른 작품을 영상화하면 됐을 일입니다. 혹은 제목을 바꾸거나요. 굳이 광장이란 제목을 고집하면서도 원작의 내용은 중반부에서 끝나고 오리지널 스토리로 뒷부분을 채운다면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변경점이 원작보다 퇴화되었다면 이 잘못은 오롯이 연출의 몫이죠. 자, 이런 작품이 영상화하면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초반에 광장 결투는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동네 회식집 뒤필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이 규모에 일본 야쿠자까지 끼어있는 것도 웃기지만 규모야 뭐 제작비 문제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그런데 결투에서 상대편이 지자마자 야쿠자들이 사시미를 뽑아들더니 이내 대규모 싸움의 시작을 알리며 오프닝으로 전환됩니다. 예? 이게 무슨 해리포터가 경전철 타고 등교하는 소리예요? 당연히 깡패 놈들이니까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비열한 수를 쓰려는 것, 이게 더 현실적이겠죠. 그런데 이건 광장이잖아요. 한국에서 가장 강한 자들을 모아놓고 국회의원까지 동석시켜 증인을 서게 만든, 유치하다면 유치하지만 광장만의 룰에 의해 만들어진 케이지에서 최종 승리한 게 기석이어야 이 이름값에 걸리는 무게에 당위성이 생깁니다. 대충 싸움 시켜놓고 지니까 칼 뽑고 들이닥치면 이건 광장의 기본부터 부정하는 거죠. 결국은 깡패 놈들이지만 나름의 룰을 만들고 결과에 승복하는 것, 그게 광장이잖아요. 세계관만의 룰이 존중되어야 그걸 기반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갖는데 이걸 각색해버린 시점부터 시작한 지 2분 30초 만에 이건 이미 광장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봉산과 이준, 원작에선 1대 구봉산, 이준, 2대 구석동, 이영준, 이렇게 4명의 인물을 합쳐서 구봉산 이준으로 추격해버리는데 이것도 원작의 설정에 영향을 주는 설정인 게, 원작에선 이용준, 구석동이 기준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석을 죽인다는 구준의 계획에 동의한 것을 두고 구봉산과 이준이 나무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1대들은 남기준의 진가를 알고 발탁하고 당해봤던 직접적인 인물인 만큼 기준을 무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셈인데, 드라마가 3대를 2대로 추격한 건 좋지만 그렇다면 기준을 직접 겪어본 드라마판의 이준과 구봉산이 기준을 알고도 무시한 채 본인들끼리 거래를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맥락도 추락해버리고는 웹툰만으론 분량이 부족이요? 뭐 그래요. 드라마는 호흡이 다르니까 이것도 필요한 추격이라고 치고 넘어가더라도 사건의 발단부터 큰 문제가 생기는데, 앞에 원작 설명하면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원작의 구준에 해당하는 구준모는 원래라면 기준을 모르는 인물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구준모는 시작부터 기준의 이력을 줄줄 읊으며 기석을 조롱합니다. 이 시점부터 제가 꿈보다 해몽으로 풀이한 기준점 해석까지 들리지 않더라도 기준을 모르는 세대로서 그깟 남기준이 뭐 그리 대단하냐며 기준이 활약하게 만들 무대를 만드는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이런 조롱을 하는 시점에서 선은 구준모가 먼저 넘었어요. 뺨을 맞고 당신 선 넘었어 라고 하는 건 아무런 설득력도 갖지 못합니다. 이후 불량 학생들이 기석을 찾아가지만 그들이 모두 물리치고 기석은 혼자 찾아온 일본인 청부살인업자 뜬금포 청부살인업자한테 죽습니다. 일단 넘어가죠. 이후 기준이 기석의 시체에 새겨진 상처 하나하나를 살피며 동생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게 과연 우발적 살인인지 가늠하는 장면 탑재했습니다. 대신 장례식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늘려 주변 인물들의 이해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늘여놓은 장례식 장면조차 구준모가 기준의 일화를 듣고도 무시하는 장면 역시 삭제했습니다. 이 장면 역시 구준의 경우 깝죽대다 친아버지에게까지 맞는 것을 통해 옛시대에 대한 존중, 최소한 기준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런 방점 역시 삭제된 셈이죠. 불량 학생을 찾아가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장면, 감옥에 들어간 학생을 찾아가 동생을 가지고 협박하는 장면 삭제하거나 뉘앙스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잔인해서 좀 수위를 낮췄나 싶었는데 원작과 드라마는 죽어나간 수부터 다를 뿐더러 나이프 액션이 자주 등장하는 후반부는 필요 이상으로 잔인할 정도입니다. 불량 학생들을 모아서 일을 치렀고 기준에게 당한 후 수석이 돼주는 인력사무소 3인방 삭제되고 뭔 조닉 짭퉁 같은 무덤방으로 대체됩니다. 원작의 씬스틸러인 최성철과 김춘석, 드라마는 분명 주변 인물들 비중을 더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역의 공기여도 모자라 김춘석은 배신까지 합니다. 보통은 원작의 언급부터 꺼려하고 독립적인 작품으로 보려 하는 저마저 호들갑을 떨어가며 작가병 웃는 이유가 이런 지점들입니다. 원작의 어떤 지점들을 정서상, 매체상의 이유로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냥 지 마음대로 바꿔놓았는데 그 지점들이 다 작품을 열화시키고 있어요. 최소한 원작의 내용이 끝나는 4화까지라도 원작의 중요 포인트들을 잘 배치해서 적당히 그걸 이끌어갔으면 지금과는 감상평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들여서 조사하는 집요함과 동시에 책임 소재를 다룸에 있어선 냉정했던,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폭력성을 가지고도 독자를 납득시킬 수 있었던 기준은 그냥 감정 표현이 적은 싸움 잘하는 깡패를 만들어 놓고 작품의 중요한 디테일들은 삭제하거나 축소해버립니다. 철저히 기준 위주로 굴러가고 그를 통해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이 작품에 원작에선 별 비중도 없던 검사 이금손이 직장에서 선배 검사와 푸닥거리하는 장면, 결국 작품이 끝나고도 별 의미도 갖지 못하는 이런 장면들이 무슨 의미를 갖겠냐 이거예요. K본은 눈치가 보였는지 빼버려 놓고는 맨날 씹어대는 경찰 검사 끌어들이고 일본 트럭도 끌어들이며 더 큰 세력에 더 큰 음모요. 결국 판만 벌려놓고 감당 안 돼서 제대로 역지도 못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요, 주요한 문제인 싸움 상대나 싸움 방식도 봅시다. 원작에서 돋보이는 건 점점 짙어지는 상대의 무게감과 김춘석이 푸는 과거 썰로 보는 기준의 속내입니다. 기준이 탈인간급의 활약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머릿수만 늘려봐야 임팩트와 현실성은 점점 떨어지기 마련이고 어차피 승자는 남기준의 답정너 패턴성도 짙어집니다. 그에 대해 원작에 내놓은 답이 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원작엔 과거의 기준과 싸워서 졌던 인물들, 현역 UFC 선수, 기준과 똑같은 싸움을 중국에서 치러낸 중국 우승자 등이 등장하며 상대 캐릭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줌을 통해 작품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그들을 이기는 기준의 급을 높입니다. 동시에 춘석의 과거설을 통해 기준이 속마음까지 강한 존재가 아니라 그 역시 나약한 면이 있고 다소의 운도 있었음을 보여주죠. 즉, 무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준의 싸움을 보면 유독 물을 마시는 모습, 지친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건 역시 이런 인간적인 면모 연출의 연장선이라 봅니다. 즉, 강력한 적을 등장시키고 기준의 약한 면모를 보임을 통해 위태로운 느낌을 주며 텐션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정확히 반대의 길로 나아갑니다. 주인공을 이길 포수는 안 나오는 외국인 용병, 누가 봐도 엑스트라인 어깨들 모음집과 굳이 마약 설정을 붙여놓은 은퇴 선수까지 그 흔한 실력 과시 장면 하나 없어서 상대역에게 무게를 부여하는 것엔 관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회상씬도 통째로 드러냈으니 기준의 약한 면모도 잘 드러나지 않고요. 오히려 총을 맞고도 멀쩡히 돌아다니는 인간 흉기의 모습이 부각될 뿐이죠. 또한 싸움의 방식도 다른데 훨씬 더 격하고 비열하게 싸움에도 불구하고 원작은 죽이지 않는 것, 즉 폭력에도 선을 긋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과거에 싸웠던 3인방이 집에서 기다리며 죽을 뻔했을 때에도 2명은 무력화 후 줄로 묶어두고 1명은 죽는 게 나을 정도지만 살려뒀다는 걸 확인시켜주죠.
이후 커스텀 빠따를 받으러 가선 아예 병철이 형의 입을 통해 대사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기준도 이를 지키며 어딘가 불구로 만들어서 평생을 후회하게는 만들어도 죽이지는 않는 배트맨 같은 면모가 있어요. 이게 잔인해 보이면서도 기준이 넘지 않는 선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고, 이는 곧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지로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의 테마와도 일치합니다. 죄를 지은 만큼 받아야 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 이상의 벌은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반면 나이프를 즐겨 쓰는 드라마는 사력 전차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구준모가 불러서 돈 벌러 나온 어깨들도 급소에다 칼을 꽂아 죽이는 장면이 몇 번이나 등장해요. 이건 상대 또한 마찬가지인데 웹툰 강장에는 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작중 묘사되는 그룹의 규모로 보아 권총 한두 자루쯤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명백한 사리를 가진 캐릭터들도 사시미 이상은 선보이지 않아요. 총 자체가 싸움이 성립하지 않는 물건인데다 쩔뚝이인 기준은 리치 밖에서의 공격은 당연할 수가 없으니까요. 한국이란 배경의 특권이자 일종의 작품적 허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드라마에서는 몇 번이나 총이 등장하고 기준은 2번이나 총을 맞고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합니다. 앞만 봐도 이거 터미네이터인데 아킬레스건은 어떻게 잘랐대? 심지어 죽이지만 않을 뿐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선빵은 물론이고 무력화까진 일절의 자비가 없는 원작과는 다르게 아니다 싶으면 너도 나가. 가오잡는 대사에 지근거리게 들어온 상대에게 등을 내보이며 선탈을 허용합니다. 이 정도면 원작 혐오 아닙니까? 캐릭터의 이름과 배경만 이용해놓고 인물 묘사나 전개가 중요한 부분에서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요, 다른 거 다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기준이 특수무기인 빠따를 만들어 쳐들어가는 장면, 액션에 집중하는 작품이니 이 무기를 적극 활용하는 씬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알차게 써먹으며 특수 제작이 필요했던 이유까지 소개해놓은 원작과는 다르게 몇 번 휘두르다 공간이 좁아서 내다 버리더니 나이프로 무기를 바꿔버립니다. 아니 이건 킬빌에서 기껏 한두 찾아가서 1번도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 무기나 주워서 싸우는 격이죠. 작중에서 시간을 들여 굳이 만든 무기라면 알차게 써먹는 게 예의 아닐까요? 이럴 거면 무기는 왜 만든 거예요? 병철은 뭘 위해 죽은 거죠? 도대체 이게 왜 광장인 거죠? 드라마 광장의 문제는 광장 결투의 부재만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원작이 가진 포인트들을 악의적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뒤집어 놓은 데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넣은 추가 스토리 단 3줄로 그 참담함을 요약 가능합니다. 검사, 즉 공무원인 이금손이 기업 총수 겸직을 목적으로 일을 벌이고 일이 틀어지자 현직 검사를 홧김에 후드려 패고는 사실상 다 포기하고 자살을 하는 게 내용입니다. 네, 이게 광장의 맥락들을 포기하고 더 큰 판으로 보여준 암투입니다. 더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원작을 변형하는 것 문제없습니다. 웹툰의 호흡과 드라마의 호흡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분량 조절을 위해 각색을 하는 건 잦은 일이고, 영화계에서도 엔딩을 바꿔서 작품의 주제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원작의 결과, 주제의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영상화를 한다면 최소한의 존중은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웹툰의 기준과 드라마의 기준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딱히 외모나 덩치가 돋보이지 않던 웹툰의 기준을 생각하면 소지섭이란 캐스팅은 상당한 버프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의 기준은 그저 멋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것,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캐릭터예요. 주인공도 이런데 많은 것이 잘려나가며 웹툰의 주제의식과 매력적인 조연들이 난도질당한 건 두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광장은 인기 면에선 꽤 선방한 작품입니다. 만약 원작 그대로 갔다면 망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흥행했다고 해서 이 작품이 괜찮게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아니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원작도 거창한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자칫 가오, 허세 소리 듣기 좋은 환경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이뤄낸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복수를 하는 싸움 잘하는 주인공, 너무나 흔해 빠진 소재 원툴인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죠. 광장 웹툰은 전혀 존 윅이 연상되지 않음에도 드라마는 존이 카위 호환 소리를 듣는 것도 이야기가 너무 간략화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드라마 광장은 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보르하 마을의 벽화가 생각날 지경이에요. 이쪽도 이슈가 되며 관광객이 크게 늘었지만 그게 그림에게 있어 잘된 일은 아니듯 광장 드라마는 제대로 된 영상화 기회를 뺏은 셈이죠. 요즘 들어 웹소설, 웹툰의 영상화가 좋은 반응을 얻자 무서울 정도로 원작을 기반으로 한 영상화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원작을 무시하고 작품의 주제의식을 크게 바꿔버린 건 딱히 광장이 처음도 아닙니다. 양두구육이란 사자성어가 있죠. 원작의 이름과 명성을 빌려 제작을 시작했다면 되지도 않는 자존심 부려가며 찍어 누르려 하기 전에 그 이름값이 빌려온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죠.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 Way back when, before the grown-up phase, we're one best friend. It was easy going roll. Life was anything but fair, but somehow we didn't